예, 전국에 계시는 애국동지 여러분, 그리고 광화문 애국세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는 과천경찰서에서 3주간의 투쟁을 종료하고, 처음에는 대검찰청에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조작한 7명에 대해서 고발장을 낸 김동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천에서 수없는 투쟁을 하고, 그리고 안양에서 많은 거의 6주간, 7주간에 해당하는 투쟁을 했지만, 그 결과는 불송치 각하 결정이라는 엄청난 그런 결정문을 우리가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보면 경찰로부터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고발인은 빠져 있습니다. 이 법률은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악법 중에 대표적인 악법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그렇게 해서 고발인의 자격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 신청서를 과천경찰서장에게 내기 위해서 이 신청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보시면 이 신청서이고, 제출인은 고발인 김동훈, 수신인은 과천경찰서장입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내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청서 사건번호 2024-001021 고발인 김동훈,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입니다. 결정일은 과천경찰서 불송치 각하 결정일은 2024년 8월 6일입니다. 고발인 김동훈은 경기 과천경찰서에 2024년 8월 6일자 불송치 각하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본 사건을 신속히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사항, 대수의 법칙 적용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과천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사전투표 그 자체가 모 집단에 해당하여 사전투표의 결과와 본투표의 결과가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부정선거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아래와 같이 이해합니다. 대수의 법칙 적용 타당성을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의 제22대 총선 관련 전산 서버 일체를 압수수색하여 압수된 전산 서버 일체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러한 중차대한 절차를 생략한 채 본인의 사적인 견해만을 가지고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수사 절차의 적정성과 정당성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불송치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서 이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큰 결정사항으로는 부산 등 일부 선거구 투표소에서의 자유통일당 당원들의 비례대표 투표 조작과 관련하여 자유통일당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정당에 투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아예 기권하였거나 무효표 또는 사표로 만드는 등 이들이 꼭 자유통일당에 기표하였다고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중앙선관위에 근무하는 피의자들이 일부 투표소를 특정하여 소수의 표를 조작하여 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아 피의자들의 범행 입증 가능 또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해합니다. 자유통일당의 표가 0표, 1표, 2표, 3표가 나온 지역에서 정말로 자유통일당의 표가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파악하기 위하여는 이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관위 제22대 총선 관련 전산서버 일체를 압수수색하여 압수된 전산서버 일체를 면밀히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러한 중차대한 절차를 생략한 채 본인의 사적인 견해만을 가지고 자유통일당의 비정상적인 투표 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이를 부정선거의 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수사 절차의 적정성과 정당성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불송치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어서 마찬가지로 이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 7 제1항에 의하면 이 신청할 수 있는 자에는 고발인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고소인과 고발인을 엄격히 구분하기 어려운 사건이 존재하는 점, 고발을 하고자 하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고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점,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하고 사회적 법익에 해당하거나 국가적 법익에 해당하는 범죄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별반 차이 없고 이 국가 사회적 법익에 해당하는 범죄나 국가적 법익에 해당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고발인과 고소인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위 형사소송법 제245조 7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조항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찰과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병행하면서 이 신청을 받아들여 고발인 김동훈이 제기하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제21대 총선의 각종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국가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이러한 제도를 도외시한 채, 이러한 절차를 도외시한 채 불송치 각하 결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기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 과천경찰서는 본 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함과 함께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청에 신속히 송부하여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고발인의 고발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4년 8월 22일 고발인 김동훈 수신 경기 과천경찰서장, 제가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지금 광화문 저널TV와 김동훈 TV를 통해서 이렇게 과천경찰서장에 대해서 이 신청서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경기 과천경찰서에서 불송치 각하 결정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서류로만 했습니다.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뭐냐, 바로 중앙선관위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전산서버 일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영장을 청구하고 그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중앙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 관련 전산서버 일체에 대해서 그 서버 전체를 압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서버 자체를 수사한 후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 서버를 수사하지 않냐고 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연필로만 종이에 글자 몇 자 찍찍거려서 낸 결론은 결코 온당한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경기 과천경찰서장과 담당 유옥주 팀장과 그리고 고영석 수사관이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경기 과천경찰서장과 이 팀장과 수사관이 능력이 없고 자기들은 조사할 권한이 없고 바로 경찰서장과 검찰총장이 이러한 결정에 관여했다면 반드시 경찰서장과 검찰총장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절대로 당신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번 4.10 총선은 100% 부정선거입니다. 이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넘쳐흐르고 엄중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부정선거를 밝히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그러한 모든 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러한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바로 국민들을 짓밟는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과 같이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이 신청서를 계기로 해서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경찰청에 수사심의서 또한 제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를 안양 수원지검 안양지청
오세진 검사에게도 제출할 것입니다. 지금 오세진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2개월 안에 수사 기록을 오세진 검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세진 검사는 반드시 제가 제출한 이 신청서에 따라서 송치 명령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송치 명령을 발하여 오세진 검사가 저의 이 고발건 중앙선관위 전산서버를 조작한 직원 공무원 7명에 대한 이 고발건을 반드시 송치 명령으로 이 결정과 함께 기록을 온전히 이양받아서 송치받아서 반드시 중앙선관위 전산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속히 청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반드시 검찰에서 넘어온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는, 이번에 4.10 총선 부정선거가 밝혀질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반드시 깨기를 바라며 당신들이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의 반드시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야 이 신청서를 경기 과천경찰서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접수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경기 과천경찰서에 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일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바로 이 신청서를 접수하겠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오세진 검사는 저희 이 신청서를 받는 즉시 바로 경기 과천경찰서에 송치 명령을 바라고 중앙선관위 전산서버에 대한 모든 전산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속히 청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들은 정의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정선거를 4.10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다면 당신에게 주어진 엄청난 기회를 당신은 발로 차는 것이며 당신 또한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신청서를 접수하러 경기 과천경찰서 종합민원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찍겠네. 여기까지? 네. 이 신청서를 경기 과천경찰서 민원실에 들어가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이 신청서를 경기 과천경찰서 수사지원팀에 제출하고 이렇게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예, 이것이 의미가 큽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 제1항에 보면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는 고발인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은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악법 중에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반드시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통해서 이러한 악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법익에 해당하는 범죄와 국가적 법익에 해당하는 범죄는 고소인과 고발인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발인은 고소인의 지위를 겸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발인에 대해서 이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틀어막는 이 법이야말로 엄청난 악법인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반드시 이 법이 악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온 국민들에게 다 알려드리고 이 법률 또한 위헌법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로 심판받기를 진정으로 고대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고발인과 고소인을 구별하기 힘든 사건에 있어서 고발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신청을 불송치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싸움의 시작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경기 과천 경찰서의 담당자를 수사관을 복도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딱 기다리라고. 내가 고발 조치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 국가적인 엄청난 일을 그 간단한 종이 한 장으로 불송치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번 제22대 총선 부정선거가 밝혀질 때까지 저는 쉬지 않고 그 결과가 날 때까지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천국과 끝을 주관하시는 지구에 있는 온 나라 온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히는 우리들의 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승리를 남겨주셔서 이번에 4.10 총선 부정선거가 반드시 밝혀지고 거기에 가담한 모든 자들 반드시 처벌되고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해체될 것임을 저는 온 국민들에게 구하는 바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4.10 부정선거 저지른 중앙선관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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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부정선거 저지른 노태학, 김용빈과 7명의 중앙선관위 전산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구속, 기소, 처벌하라! 노태학과 김용빈을 비롯한 전산 공무원 7명 모두 구속, 수사, 처벌하라! 모두 구속, 수사, 처벌하라!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그날까지 자유애국 국민들과 우리 천국 백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